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즐거운 아침 모닝쇼 출발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현충일 같은 날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을 했기 때문에 증시 자체는 쉬어갔지만 상당히 중요한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일단은 군사적 긴장이 다시 한번 격화될 만한 조짐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미국과 무역의 수장격인 이후의 무역 수장이 또 통화를 재개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소식들로 인해서 어떻게 각국의 증시들은 반영이 됐는가 잠시 뒤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역시나 중요한 헤드라인 기사들 바로 한번 한 판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헤드라인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어제 또 EU와 미국 간의 무역 전쟁이 격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전달이 됐지만 국내 증시가 출발하기 전에 7월 2일까지 한 달 동안 유예가 됐습니다. 이렇게 유예가 된 지 하루 만에 통화가 재개됐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슈들이 전달이 됐는지 잠시 뒤에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이 소식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군사적인 긴장이 격화가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역대 최대 드론 공습을 또 피격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게 되면서 각국 수장들이 이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도 챙겨보도록 하고요. JP모건에서는 최근 신흥시장에 대해서 꾸준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미국과의 좀 무역이 고립되어 있는 인도를 오히려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해당 소식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미국 증시가 쉬어갔기 때문에 특징주 차원이라기보다는 이슈가 있는 종목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자체로만 본다면 전기차에 집중이 되어 있는가라는 점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이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스페이스 X에 대한 이야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BYD와 그리고 샤오미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관련된 이슈가 들고 온 만큼 잠시 뒤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는 투데이 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재외국민 투표율이 79.5%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투표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이제 선거까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재외국민 투표에 대해서 잠시 뒤에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아스코 개막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에 개막을 하게 될 아스코를 앞두고 항암 판도를 바꿀 임상 결과가 쏟아진다고 하니까 해당 소식 들으시면서 오늘 국내 증시에 적용될 만한 이슈들까지 꼼꼼하게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밑으로는 현대차가 제조에 피지컬 AI를 접목시키겠다, 휴머노이드 인재 확보를 나선다라는 소식이 전달되고 있고요. 동국제강은 한 달 동안 인천 공장을 중단을 한다는 소식까지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밑으로는 AI가 픽한 소식들인데요. 엔비디아 소식과 함께 중국의 전기차 소식까지 함께 챙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포트도 3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산 관련된 종목 중에서는 LIG 넥스원 어제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이기도 했는데 목표가가 또 한 번 상향된 레포트가 또 나오고 있고요. SO일과 현대제철에 대해서는 여전히 사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목표가는 그대로 유지가 된 2가지의 레포트까지 추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글로벌 헤드라인 기사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첫 번째 헤드라인 바로 한번 자세히 이야기를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과 EU의 무역 수장이 50% 관세를 유예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지 하루 만에 통화를 재개를 하게 됐습니다. 50% 관세 조치는 7월 9일까지 한 달 동안의 시간을 갖게 됐는데요. 이런 소식으로 인해서 간밤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1% 가까이 솟아오르기도 됐습니다. 그리고 무역 긴장이 이렇게 강화가 된다면 가장 크게 타격을 받는 게 무역에서 이 자동차라고 하는데요. 자동차나 명품 관련된 소비주들이 어제는 좀 주가 급등세가 나타났다는 점까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EU의 무역 수장이 미국의 설득을 위해서 플러스 알파 차원의 양보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좋은 통화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전달을 했는데 통화 내용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가 되지 않았고요. 범유럽 지수인 스톡스 6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장보다 5.37% 오른 거의 1% 가까이 치솟았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 넘어가 보시죠.
네, 두 번째 헤드라인 기사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역대 최대 공습을 피격했다라는 소식이 전달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포함한 30개 이상의 도시와 마을에 공격용 드론 300대 그리고 미사일 78대 등을 발사하는 대규모 드론 공습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프리드리 메르츠 독일 총리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지원용 무기의 사거리 제한을 해제하는 안까지 검토 중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젤렌스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의 이런 테러 공격 자체가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기에 충분한 사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침묵과 전 세계 다른 나라의 침묵은 되려 푸틴을 부추길 뿐이다라고 추가 제재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한마디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푸틴은 완전히 미쳤다라고 강하게 어필하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서슴지 않았는데 젤렌스키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문제를 일으킨다라며 이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의견을 또 제시하기도 했다는 점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 넘어가 보시죠. 네, 세 번째 이슈로는 JP모건에서 왜 인도를 주요 선택지로 보고 있는가 이 이슈까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JP모건은 최근 신흥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앞서 올해 1분기에 비중 축소에서 중립으로 상향을 했었는데요. 또 한 번 투자 의견을 높인 것입니다. 신흥국 시장이 2021년 이후 4년 동안 선진국 시장에 비해서 40% 가까이 처져 있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달라질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신흥국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 의견을 달리한 이유에는 관세 긴장이 완화되고 있고 미국 달러는 오히려 약세에 처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미중 간 무역 합의로 최악의 무역 전쟁은 끝났고 올해 달러 약세가 이어지게 된다면 외국인의 자금은 신흥국으로 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인도 같은 경우에는 다소 무역 국가 측에서 무역 고립된 국가로 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트럼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인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가 주요 선택지다라고 본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슈가 있는 특징 종목들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 종목, 오늘은 BYD에 대한 이야기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BYD 같은 경우에는 최근 유럽에서 테슬라를 제치고 판매량이 가장 많이 나온 그 대표적인 전기차입니다. 그런데 아주 출혈적인 경쟁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고 있는데요. 6월 말까지 22개의 모델에 대해서 가격을 대폭 인하하는 그런 정책을 좀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소식으로 인해서 중국의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 어제 급락 장세를 펼치기도 했는데 BYD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런 적극적인 공약을 통해서 지난달에 올해 들어서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가 중국 시장에도 그리고 우리나라 대표적인 배터리 기업들에게도 상당히 치명적인 결과를 안길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서 중국 전기차 기업들이 다시 이 어마어마한 할인율 경쟁에 또 한 번 나서게 된다면 적자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시죠. 네, 두 번째 뉴스는 샤오미에 대한 이야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샤오미가 테슬라의 가장 인기가 많은 모델 중에 하나죠. 모델 Y를 겨냥해서 SUV YU7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름도 비슷하게 좀 나와 있는데 이 스마트폰이자 가전제품 제조업체로 유명한 샤오미가 이제 전기차 사업에서 빠르게 그 분야를 확대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세단의 모습이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 상당히 인터넷상에서는 인기가 많은 모델이 될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샤오미는 YU7에 대해서 한 번 충전으로 최소 760km를 주행할 수 있다라고 밝혔고요. 애널리스트는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YU7이 테슬라 모델 Y의 중국 시장 점유율을 상당히 잠식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장에서 순위가 많이 변동이 됐습니다. 테슬라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8위로 밀린 가운데 중국 전기차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도 그리고 유럽 시장에서도 그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를 하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 기사가 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테슬라의 주가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추가적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슈는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내년까지 화성에 우주선 로켓을 발사할 준비 중이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주선도 우주선이지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좀 파악을 해볼 만한 건 군사장비 수송 목표도 추진 중이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스크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2030년까지 해마다 100만 대를 생산하고 업계에서는 이에 대해서 공장엔 단순 로봇이 더 알맞다라는 조금 다소 비판적인 이야기를 했다라는 점도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스타쉽을 이용해서 전 세계의 군사 장비를 신속히 수송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군사적인 활용 노력과 연계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제 머스크의 스페이스 X가 우주 항공 산업 그리고 이제 군사까지 그 영역을 넓히게 된다면 테슬라의 주가 흐름이 어떻게 변화할지도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특징주까지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러면 이제 뉴욕 증시 흐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